원장님? 네네, 예, 네네. 울산입니다, 네. 예, 우리 김기봉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네네. 그러게 말입니다. 또 한동안 연락도 좀 주고받지를 못해가지고. 아이고, 이 조회수가 뭐 10만 건 이상 이렇게 올라와서 축하드리고. 저의 구독자가 10만이긴 한데, 예, 그래도 또, 요즘에, 예, 많은 또 유튜버들에 대한 그 탄압이 예, 점점 이렇게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좀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유튜버들. 유튜브 없애려고 벌써 이 사람들은 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면은 안 됩니다. 끝까지, 예. 그러게 투쟁을 말입니다. 하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예. 그나저나 오늘 낮에 잠깐 그냥 통화하다가 따로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지금 잠깐 듣기로는 아니 무슨 뭐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직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좌파에 지금 고소당해가지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이고 그래요? 사회봉사를 120시간 받았거든요. 지금 징역 2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요? 2년 사회봉사. 예, 예. 120시간요? 죄명이 저하고 예. 예, 울산 더불어민주당 여기 그 고소된 구청장들하고 죄명이 똑같은데 걔네들은 무죄를 때리고 저는 뭐 예. 우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틀린 말이 아니네요. 예. 우파 유죄, 좌파 무죄.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뭐 독재라고 한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 비난하지만 그때는요. 네. 잘 살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라고 독재한 거지만 네. 지금은요. 네. 자기네들 생각과 이상이 맞지 않으면 잡아놓고 감옥 보내는 이게 진짜 독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때하고는 뭐 차원이 틀린 제가 여기 뭐 민주노총 사실 태동시키는 주역으로 울산에서 80년대 앞장서 갖고 이렇게 노동운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잘못 간 그 민주노총 이거를 제가 자숙하면서 만든 거를 갖다가 제가 자숙하면서 민주노총 해체 지금 추진위원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역시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그 민주노총의 시녀고 민주노총 그 외 상황이라는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지금 요 며칠 동안 15일 날 버스 파업 들어가는 것 때문에 검색어 1위를 계속 지금 웃돌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검색어. 그리고 버스 요금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경악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래도 과거에는요. 법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뭐 이명박, 뭐 박근혜 정권 자기네들 적폐라고 이렇게 부르짖지만요. 그 당시는 민주노총의 법을 어기고 이렇게 불법 파업을 일삼고 이렇게 정부를 갖다가 뭐가지 이렇게 조아매면 바로 법대로 처리해서 감옥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국민들, 서민들 지금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경제 파탄 나고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고. 이 노총들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다 죽을 맛이고 심지어 알바 자리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는 바람에 세계 OECD 국가에서 최고 높다고 발표 안 했습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거 최저임금 높다 말이야. 이거 동결시키자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아마추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해놓고 자꾸 이게 잘못한 게 바로바로 표출이 안 됩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놈들 노조에서 노동자들 우리 일 너무 많이 해다 저녁이 있는 3 좀 달라 이래가지고 52시간 좀 우리 이렇게 해달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52시간 지금 정부에서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52시간 일하는데 그럼 그 전에 60, 70시간 일할 때하고 월급을 똑같이 줍니까? 월급 우리가 지금 100만 원, 90만 원 줄어들었으니까 우리 놀 거는 노르니까 너들 월급이 줄어들으니까 돈 내놔라 하니까 정부에서 보십시오. 이 완전히 노조에 끌려다니면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뭐 정부에 돈은 없지만
퍼주기 하고 18살부터 지금 뭐 30살까지 젊은이들 지금 50만 원씩 준다고 이거 우리가 돈은 없지만 서민들 우리가 허리띠 딱딱 졸라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버스 요금 인상시켜서 당신네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이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예? 버스 인상 올려 달라고 서민들이 지금 버스 요금 올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원성이 마도 못합니다. 노조 그렇죠. 편 만들고 노조 얘기만 지금 듣는다고. 아,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택시 기본 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자. 예. 그때만 지금, 해도 굉장히 우려를 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또 버스 요금 올라가겠구나. 또 물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염려를 했는데 그게 지금 또 현실로 금방 다가오고 있네요. 이 대중교통 이 버스는요. 예. 진짜 서민들의 발 아닙니까? 예? 그렇죠. 노약자들, 서민들, 소외층,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바로 시민들의 이 발인데 이걸 갖다 올려가지고 말입니다. 정부에서 세금 지금 엄청나게 걷어들이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젊은 애들 놀고 있는 애들 5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서 지금 울산에도요 18살부터 34살까지 지금 몰라요. 지금 기자들이 기사도 잘 안 냅니다. 좀 안하게 냅니다. 지금 50만 원씩 지금 이럴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성남시에서 시작한 게 이제 이게 전국으로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 경제 선진화 만든다고 독일 가서 몸 팔고 중동 가서 땀 흘리고 월남 전쟁에서 피 흘리고 했던 분들로 이뤄낸 이 경제 10위권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돈 30만 원, 겨우 5만 원 주고 30만 원 올렸으면서 나라에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먹고 노는 젊은 애들 자기네들 표의시켜서 다음에 정권 또다시 재집권하려고 50만 원씩 턱턱 주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요. 예. 저는 민주노총을 평생을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야밖에 모르니까 지금 제 유튜브 들어와갖고 신문 기자들이 다 민주노총 소속이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가 안 나니까 제 이야기를 이런데 듣고 나서 민주노총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구나 이야기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도 2년 전에 유튜브에 제가 가서 대학로에서 연설한 소리가 납니다. 네. 젊은 청춘들 내가 연설하는 거 귀막지 말아라. 늙은이가 올라왔다고 귀먹지 말아라. 이거는 너들이 해야 될 일이다. 민주노총이다. 이 강성노조 하는 애들 너들이 욕을 해야지 이 친구들아. 좀 있어봐라. 기업들 이 나라에 투자 안 한다. 너들 서울대, 연대, 고대, 인류대 나오면 뭐냐. 일자리가 없는데 지금 2년 만에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삼성에 130조 평택 가서 투자한다고 문재인이 얘기했죠. 천만의 말씀. 이재용이 그 앞에서는 아이고 예 허지요. 예?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에 거기 그 일자리가 넘쳐나는 예. 그러죠. 대기업 삼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삼성, 현대, LG 깃발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대한민국인지 거기가 베트남인지 구분을 못하는 데입니다. 인도에도 보십시오. 얼마 전에 15만 명 평택 공장 지을 걸 갖다가 일자리 만들어갖고 그럼 가져가고 50만 명 아닙니까? 이래 먹여 살리고. 그런데 삼성 죽이기 나서가지고 세상에 이재용이 감옥이었더니 그 다음에는 이부진 프로포폴 맞았다고. 여자가 예뻐지려고 조금 마취제 조금 맞고 주사 맞고 하는 거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재벌들 갖다가 창피주기 하는데 이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대학생 금년에 최초로 해방 이후에 3월달에 신규 채용을 신규 채용 해방 이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대기업에서 대졸 사원 안 했습니다. 앞으로 안 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경총 강사로 안 나갑니까? 이 재벌들 있지 않습니까? 실상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 저기를 움직임을 다 아시겠네 정말 정보를. 알죠. 지금 대그룹들 있잖아요. 네.
대기업이 아니라 대그룹들 예. 다 외국으로 지금 다 보따리 싸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류 대학, 예,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들 미래가 없습니다. 큰일 났네요, 정말. 예. 아니, 버스 파업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굉장히 아니요. 우려가 예. 많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네. 일단 그 버스 요금만 올라가는 것을 그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기 보면은 오늘 뭐 이해찬인가 그 개벽다고 같이 생긴 친구 얘기했지 않습니까? 먼저 20년 짓고 논다고 그러니 얼마 전에 또 뭡니까? 그 이해찬 씨라면은 더민주당의 예, 현재 당대표고 있지 그 않습니까? 5.18 뭐 유공자로 돼 있다는 사람. 그래 자기는 나가는데요. 광주도 안 갔는데 예. 어이 나 이거 말이야 5.18 유공자로 올려놨더라 하면서 유튜브에 떴지 않습니까? 지가 말한 거. 예. 그러게 말입니다. 세상에 예.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리고 저기 세상에 보십시오. 앞으로 200년 정권 잡아야 된다고. 이거 뭐 조현병 환자가 아니겠습니까? 이해찬이라는 친구요. 또 하는 소리가 오늘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버스 준공영제 실시하겠다. 그럼 이거 공무원입니다. 기사들이요. 준공영제를 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이거 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거 서민들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예 노조 애들 배불리고 예 그러니 왜 노조가 상황이고 밑에 몸종이 왜 문재인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들 이야기가 뭐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이런 쓰레기 같은 그 기자들도 하는 얘기가 박근혜 뭐 이명박 정부 때보다 파업이 줄어들었다. 아니 파업이요 3배 4배가 지금 예 늘었습니다. 예, 청와대에다 진치고 있는 예 그러한 파업은 그래도 예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파업이 데모가요. 예.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데모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빨간 버스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경하게 나가지 않으면요. 네. 예. 지금 보시면 버스 파업 이쪽은 한국노총이거든요. 그럼 한국노총에도 이렇게 강성으로 나가가지고 우선 정부가 여기에 그걸 무릎을 딱 꿇고 말았는데 우리가 촛불 시위를 만들어서 당신 대통령 만들어준 장본인은 한국노총이 아니고 민주노총이다. 얘네들 말 들어줬으니까 이제 우리 말 다 들어줘라 하고 그때는 우리만 42시간밖에 안 할 테니까 월급은 그전보다 더 많이 줘라 하고 그거 어거지 쓰는 게 민주노총 애들 아닙니까?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버스 지금 그 요금 인상 올리고 버스 노조대로 이번에 요구대로 정부에서 들어준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민주노총은 더 큰 요구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한상균이 안 그랬습니까? 서울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지요? 그렇습니까? 예.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 자기가 한 거 지금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게 걸핏하면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빨리 대담을 해보죠. 회담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이 터져나왔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네. 예. 그 한상균이도 그런 얘기를 했군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그러면? 아니, 그거 딱 그대로 좌파 근성 아닙니까? 좌파 근성이요. 예. 이게 또 뭔가 또 무슨 또 음모들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우려가 되네요. 그런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요. 노조에 이끌려 다니다가 이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여기저기에 지탄 소리,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퉁곡 소리, 예? 이런 거, 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한테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법대로만, 하게 되면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법대로 지금 노조 애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데 정부는 그거를 갖다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 울산에 무거동이라고 있습니까? 예, 무거동 있죠. 예, 고속버스 진흥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무거동 쪽에 사시는 분이신데, 예.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예. 그 본인이 2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한 달뿐이 일을 못했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광주시청 쪽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청 120 빅볼 콜센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부장실입니다. 자, 여보세요. 예, 예. 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네네. 그 황교안 저기 광주 갔는데 그 전인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광주 시민들 그 제정신 맞습니까? 예? 여보세요? 예, 예, 제정신 맞아요? 예,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뭐 자유 한국당 뭐라고 했습니까? 해체하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이 들어앉아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제 파탄에다가 북한의 원유 공급에다가 석탄 밀수에다가 국내 살 다 퍼주고 그 다음 국내 살값 올리고 경제 파탄 나고 기업 다 망하고 기업 다 내쫓고 또 그 다음 소상공인 다 망치고 자영업자 다 죽이고 근로자 다 죽이고 알바생 일자리 다 뺐고 여기 우이총까지 다 뺐었습니다. 54조 원을 퍼쳐가지고 일자리 5천 개 만들었어요. 그러고 태양광 제가 154조 원가 퍼봐가지고 자 환경 파괴, 자연 파괴. 자 지금 장마철에는 산사태 대재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양광 판넬 거기에 낮중금속이 3년 지나면 녹아내립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그 중금속이 지하수와 만나게 됩니다. 그 지하수를 만나게 되면은 그 물을 사람이 먹게 되면은 암 발생합니다. 집단적으로 태양광 설치하는 부근 주민들 집단 암 발생합니다. 자,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간 월북 해가지고 도주해가지고 김정은과 비밀회담을 했잖아요. 그러고 기자회견할 때 머뭇거리고 답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러고 군사 합의서에 보면은 우리 영토를 다 넘겨주고 우리나라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 거기에 경찰도 못하게 변기 못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군 무장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철조망 제거하고 지뢰 제거하고 방모백 제거하고 그 다음 지금 4대강 보도 해체한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뭐 하나 뉘우치는 거 없고 경제 파탄에만 몰두를 하고 있고 지금 마이너스가 3% 나왔습니다. 자,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하고 했던 걸 제가 쭉 들어봤거든요. 오늘 저하고 여기 저 음주운전 같이 저기 이거 사회봉사 했던 양반 건설회사 사장이 음주운전 하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회봉상을 그 양반을 120시간 밖으로 와서 하는 얘기가요. 예, 예. 지금 1년 동안 건설 한 건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2년 동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2년 동안 부동산 단 한 건도 계약을 못했답니다. 아, 그럼 실제로 이분 하는 얘기가 예. 여기 2년 동안에 한 달뿐이 일을 못했다. 어? 지금 차라리 그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 감옥에 가면 그래도 거기서 뭐 먹여는 주니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통화를 하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하소연을. 그 광주시청하고 예. 더민주당 쪽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쭉 들어봤는데
그게 지금 더민주당 쪽에서는 그거는 당신 선생님의 그 상황이지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더라고요. 그 어떻습니까? 정말 그 개인 한 사람의 문제만일까요?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아마추어 정부가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집권을 해본 사람이, 예, 고기 맛을 본 사람이 뭐 고기 맛 안다고, 그래도 이 나라 집권을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현 정권이 부르짖던 뭐 적폐 대상자가 이명박, 박근혜 이래 해도 그 사람들 때는요, 그래도 지들이 위에서,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어찌됐든 간에 서민들은 그래도 이렇게 퉁국소리는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고기 맛도, 예? 예.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표현을 하셨듯이, 예. 지금 이 좌파 정부가, 정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지금 엉망진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로,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좌파 정부는 야권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 그동안 여권에서 있었던 이 자한당 보수, 예, 그런 그 정당 같은 경우도 지금 체질에 안 맞는지 싸울 줄도 모르고, 예? 예. 투쟁할지도 모르고, 정말 어떤 제대로 아니, 그런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 들어서고는 네. 그래도 이게 장외 투쟁을 하니까 지지율이 쑥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서로 체질이 안 맞는 걸 그냥 바꿔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게 야당 지금요. 예. 보수지만 야당이란 말. 야당은 뭔데요? 옛날 김영삼, 김대중 야당 때 보십시오. 고속도로 못 만들게 그 빨개 벗고 김대중 누워있는 거 보십시오. 그죠? 네. 그게 야당이란 말입니다. 그 야성을 가져야죠. 예. 예? 맹수와 같은 사나운. 예. 자유한국당이 다시 집권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요. 네. 그거 국회가 어디 한두 번, 언제 싸웠습니까? 예, 국회 꼭 국회 안에서만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 구하려고 그러면 국회 밖에서는 못 구합니까? 그건 다 요즘에 좌파 언론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 제가 어제도 포항 집회 가서 얘기를 딱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3종 세트 절대 믿지 말아라. 첫째, 문재인이 믿지 말아라. 둘째, 김정은이 믿지 말아라. 네. 셋째, 기자들 믿지 말아라. 요 3종 세트. 예. 내국노다. 이완용보다 더한 내국노다. 내가 어제 포항 시민단체 연합들 내가 초청받아가지고 네.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 정부는요, 철저하게 노조 왕국이 되어가고 문재인은 거기에서 이제 노조의 심부름하는 몸종으로 전락을 한 그러한 지금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보십시오. 경제 5위 같은 국가들이 그 민주노총 애들, 강성노조 애들 편들어줬다가 네. 결국 지금 빈곤국가로 완전히 그냥 몰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투쟁하고 그것이 국민들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요, 강성노조 여기에 끌려다니면은 결국은 지들 스스로 도태되고 맙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더 얘기하다가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됐는데요. 예. 지금 버스 파업이 며칠로 지금 예정돼 있죠? 15일 공공시입니다. 15일이면 내일 모레 아닙니까? 예. 내일 이제 자정 40땡땡 00땡땡 오면은 전국적인 파업인가요? 예, 전국적인 파업이죠, 이번에. 15일. 예. 버스가 전국이 약 2만여 대 쉬고 약 4만 명 가까운 기사들이 이제 운전대를 놉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그거를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대처하지 못하고 네. 그래 버스 인상 시켜주겠다 너들 요구대로 기다려봐라 준공영제 해주겠다. 노조 입맛에 구미에 맞는 지금 이러한 행동들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 그러면 버스 그쪽 좌측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이 정부가? 높죠,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만
아주 그 굉장히 참 많은 그 고통이 따르겠네요. 일시적인 그런 이 버스 요금 올리는 것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연쇄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한국노총 그래도 온건파고 저는 기회주의파라고 그러지만 이런 한국노총에서 정부에다가 이렇게 대항할 때 정부도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강성에 노조 대통령 촛불 집회 우리가 열어서 만들어줘서 당신 대통령 만들어줬으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달라고 이제 민주노총이 좀 있다가 또 목소리 높일까봐 그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이 또 지금 집행유예 중에 또 사회봉사까지 지금 이렇게 받고 계시는 상황인데 어떤 제명으로 그렇게 저쪽에서 걸어서 그렇게 됐나요? 지들 말 맞다나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그럽니까? 선거법 자유한국당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욕했다고. 선거 때요. 그때 제 이번 선거 때에. 그 기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걸 언급했다. 예. 지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연설 다니시고 막 그러면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틀려. 이건 선거법이 아니니까. 그래도 또 다른 건으로 인해서 또 그게 또 제가요. 여지까지 어디 문재인 총사감사부터 유튜브 한두 건입니까? 이제 딱 하니 저한테 이제 잡아 열려고 이번에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요. 또 지역에서 제가 참 환경운동도 울산에 최초로 했던 내 장본인으로 울산 이 공예도시에 큰 일을 했던 장본인으로 울산시에서 발간하는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던 사람이지. 그리고 지역 위에서 또 이렇게 일들을 또 많이 이렇게 합리적인 노동운동도 해놓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 이번에 진정서하고 탄원서하고 자기네들 합의서를 써줬거든요. 고소 취하서도 써주고요. 했는데 법원하고 검찰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현 정부하고 사사건건이 내가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이거 내가 이거에도 전과도 없고 초범인데 계획적으로 저를 갖다가 잡아온 거죠. 표적적이네요. 표적으로. 예. 잡은 거네. 이번에 김상진 단장도 같은 그런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도 김상진 단장도 유튜버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또 시민사회 운동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쪼아댔습니까? 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그 건에 대해서.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하는 민주당이나 민주노총 애들이 맨날 어거지 쓰고 김경수 드루킹 주범 성창호 판사인가 누가 판사 거기에는 공갈 협박을 다 하고 이명박 그쪽에는 쥐약 갖다 놓고 이래도 아무 말 어렵고 이쪽은 보수라고 해가지고 그러게 우파라고 해가지고선 그래서 그 말인 피켓에 그런 피켓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지약 무죄, 계란 유죄. 그렇게 그런 아주 비아냥되는 참 나쁘끄러운 현 정부는 있지 않습니까? 조현병 정부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조현병 정부입니다.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금 2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2년 전과 지금 2년 후에 이런 상태를 어느 정도나 지금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보이나요? 여전한 것 같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걔네들은 사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저 대학 생활만 했던 대학생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자보 붙인 사건 아니 있습니까? 그런
있었던 나라를 거. 통째로 김정은한테 팔아넘긴 기부왕 문재인 해가면서 그 몇 가지, 그죠? 앞으로 젊은 애들도 이제 서서히 현 정부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는 더 암울하고 이제 터널 속으로 지금 서서히 들어가는데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제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2년 뒤에는 예, 그 오늘인가의 어떤 그 방송에 보니까 지금 집권당에 있는 더민주당의 그 이인영 원내대표 예. 하고 또 누구죠? 김현순가 누구가 하고 예. 사적으로 마이크가 켜진 예. 현 정권이 이제 말기라고 안 그럽니까? 예. 지금 벌써 이제 2년 됐는데 4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서 예. 자기들끼리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한 얘기가 다 그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검찰총장 같으면은 오른팔 아닙니까 자기의. 네. 예, 모든 자기 그 입맛 구미 만들려 잡아요 하면은 저승사자가 검찰총장인데 또 더군다나 광주 일고 나오고 같은 문시고 하니까 그 믿고 검찰총장 앉혀놨는데 뒤에서 비수 꼽은 거 보십시오. 그건 뒤에서 비수 꼽은 게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를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들은요 그래도 깨끗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고의 자리가 오르는 그 자긍심 갖고 사는 검찰들인데, 예? 경찰들을 수사권을 주고 종결권까지 주고 검사들은, 경찰들 밑구멍이나 닦아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이 지식층이고 엘리트고 자존심 강한 검찰들이. 그런데 앞으로 뒤에 조금 더 있으면은 네. 이제 그 현 정부의 비수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줄줄이 나타날까요? 예, 줄줄이 나타납니다. 아, 참. 줄줄이 잘못 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예, 참.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네. 현 정부가 지금 버스 노조 여기에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민주노총 이어서 민주노총이 어마어마한 요구를 가지고 현 정부와 대항할 겁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그 노조 때문에 기업들 못하고 있다고 하는 판국에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노조에 끌려가고 노조에 순응하는데 이 나라의 기업들이 여기에서 그 일자리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외국에 가면은 대통령 그 이상의 대접받는데 재벌 총수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버스 파업을 두고 네. 정부가 강하게 얘네들을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결국 더 큰 순환이 국민들은 고통받고 예, 서민들은 앞이 아무러고 현 정부는 더 큰 그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일 모레에 있을 그 버스 파업을 대처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그 대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지켜볼 게 뭐 있습니까? 법대로 예. 그러니까 강하게 예. 과연 법대로 대처해야죠. 강하게 대처할지 아니면은 그 요구 사항을 들어줄지 예. 그 부분은 지금 뭐 반신반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요. 네. 그 파업이 거의 이제 수순 밟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대비해서 비상교통 대책 지금 다 수리하고 15일 땡땡부터 예 지금 수리성 차량도 다 투입한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네, 전국 지자체 싹 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 강경 대책? 이제 강경 대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강경 대책이 아니라 예.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자기네들은 이제 뒤에서는 이제 노조하고 어떤 협상을 하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네. 강경 대책 절대 안 나갑니다. 홍남기 오늘 경제기획원 장관도 여기 만나가지고 노조 쪽에 수용에 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오늘 만나갖고 이야기한 게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 노조로 인해서 서민들은 고통받고 기업들은 해외에 떠나서 일자리 절대 이 나라에 창출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빈곤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버스 요금을 올린다는 건, 이거는 정말 100원, 200원 올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서민 경제에 미치는, 그 심리적 부담이, 그건 대단히 큰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세상에 그래 예? 준공영제 시행하겠다. 예? 이 말이나 됩니까 지금이요? 참 답답합니다. 예, 정말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암울한 그런 좋은 소식들은 없고, 암울한 소식들만 점점, 저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없습니다. 격언이 지금은요.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요즘 지금은 없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더 절망적이네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는. 예. 그래요. 아이고, 온전히 감사드리고요. 예.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 네. 또, 급히 또 좀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이야기는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지만 네. 일자리 창출이 제일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청와대 들어간 첫날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고 거기다 거대한 청사진을 갖다가 도표를 해갖고 그걸 제일 먼저 보여줬지 않습니까? 국민 앞에. 일자리가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강성 노조를 옹호하기 때문에 기업들을 계속해서 창피 주기식으로 그리고 사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알아야 될 게 지금 기업들이 노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공장 기업을 운영을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현 문재인 정부 자체도 노조를 갖다가 옹호해 주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떠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제 이야기를 똑바로 듣고 그리고 이 잘못 가는 그 현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강성 노조에 대해서 응징하는데 동참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제 마지막 부탁이고 조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 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 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